안녕하세요. 홍시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항상 이렇게 갑자기 하이텐션이라서 놀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저는 무슨 차를 타고 있냐? 바로 볼kswagen, 폭스바겐의 전기차인 ID.5를 타고 있습니다. ID.5는 ID.4의 쿠페형 SUV 버전으로서 디자인이 조금 더 예쁘게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이외에 재원이라든지 성능 이런 것들은 ID.4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대신 쿠페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쁘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원래 한국 시장에 ID.5가 출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여온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쿠페형 SUV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쉽다, 왜 남들은 다 파는데 왜 우리나라는 왜 안 들어오냐,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 4월인가 5월 달부터 이 ID.5가 출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냥 일반적인 ID.4는 SUV, 스포츠 유틸리티 형태라서 디자인이 나쁘진 않았지만 스포티한 느낌은 솔직히 말하면 없었거든요. 그냥 나쁘지 않다 그런 느낌이었지만, 확실히 제가 타고 있는 ID.5는 쿠페형 SUV라서 그런지 밖에서 외관에서 봤을 때의 디자인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얘가 독일에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독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BMW거든요. BMW도 SUV 시리즈를 쿠페 형태로 잘 만드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X1의 쿠페는 X2, X3의 쿠페는 X4, X5의 쿠페는 X6 이런 식으로 쿠페 SUV를 상당히 잘 만드는 브랜드인데, 제가 봤을 때 폭스바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이게 쿠페형이 들어가게 되면 실내 공간이 다소 협소해 줄 수가 있고, 또 중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거기서 오는, 특히 얘는 전기차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좁아질 수도 있고, 아무튼 짜잘짜잘한 단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재원상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SUV 형태의 ID.4와 비교했을 때 출력도 동일하고 또 주행 가는 거리도 별반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차 중량도 비슷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폭스바겐도 쿠페를 잘 만드는 브랜드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는 조금 늦게 들여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기본 트림만 출시가 됩니다.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트림이 출시가 됩니다. 가장 기본 트림인 프로 퍼포먼스, 그리고 GTX, 요거는 듀얼 모터 기반의 AWD고 출력도 높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3가지 트림이 출시가 되지만 한국 시장은 가장 기본 트림 싱글 모터 사양의 프로만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는 ID.5 정가가 6,099만 원에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는 보조금이 있죠. 근데 아쉽게도 얘가 차량 가격이 5,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보조금은 50%밖에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구매가는 5,800만 원대라서 그래도 뭔가 좀 비싼데 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폭스바겐은 뭐다?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폭스바겐 파이낸셜 이용 시에 18% 할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추가 보조금 2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ID.4 기준으로, ID.4는 그 라이트 트림, 좀 약간 깡통 트림이 있거든요. 걔 때문에 보조금이 100%가 나오는데 ID.4에 준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요 추가 보조금을 할 수 있다면. 근데 다만 요거는 선착순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그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잘 모릅니다. 아무튼 안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기본 보조금이 서울 기준으로 200만 원대밖에 안 나오는데 추가 보조금을 폭스바겐 측에서 200만 원을 또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보조금을 400~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실구매가가 5,600만 원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ID.4 실구매가가 걔는 5,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쿠페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쿠페형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방의 인포테인먼트를 보시면 내 차의 배터리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72%가 차 있어서 381km를 갈 수 있다라고 나오네요. ID.5는 82.8kW NCM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국내 기준 복합 주행 가는 거리는 434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보통 430km 이상 나오면은 그래도
잘 나오는 전기차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100%까지 완충이 되었을 때에는 한 400km 중반대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다수의 전기차가 이 복합 인증 주행 가는 거리보다 잘 나오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국내에서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를 테스트할 때 외국과 비교했을 때 조금 혹독한 조건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럴만도 해요. 한국은 여름에는 막 진짜 40도까지 치솟지, 또 겨울에는 막 강원도 가면 막 영하 막 2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너무나 큰 나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독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게 해외에는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를 WLTP 기준으로 보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많게는 100km에서 200km까지 차이 나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국내 기준으로 434km면은 준수한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전기차 충전 금액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전기차 오너가 아니라서 막 진짜 막 시시각각 단위로 전기차 충전비가 얼마씩 오른다라는 거를 인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얼만큼씩 오른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와 되게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급속 충전 기준으로 그러니까 EP처럼 막 350kW급 초급속 말고 그냥 일반적인 고속 충전들 있잖아요. 길 가다가 보이는 그런 게 킬로와트당 거의 300원대? 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전기차가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차값이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 비싼 차량인데 충전비에서 그거를 세이브를 해야지 메리트가 있는 건데 충전비에서 세이브를 못 하게 된다면은 제 기준으로는 솔직히 전기차를 꼭 사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요거는 가정에 완속 충전기가 계신 분들은 제외예요. 왜냐면은 완속 충전기는 아직까지는 많이 저렴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급속 충전 기준이에요. 근데 저처럼 집밥이 없는 사람이 전기차를 만약에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집밥이 없다 보니까 고속 충전을 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유류비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집밥이 있으신 분들에게만 메리트가 생기는 게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지금 ID5를 한 3일째 그냥 일반적인 데일리카로 타고 출퇴근도 하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생각보다 하체 감각이 편안합니다. 보통 독일차 하면은 뭔가 약간 서스펜션이 뭔가 탄탄하게 반응을 해줄 것 같고 노면 피드백을 잘 알려줄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ID5는 독일차 같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본편 리뷰에서 뭔가 생각보다 독일차의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처럼 막히는 구간이라든지 그냥 출퇴근했을 때에는 편해요. 이게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다만 살짝 와인딩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코너진 코스를 많이 간다든지 아니면은 고속주행인데 직진 말고 약간 요리조리 가야 되는 그런 구간을 갔을 때에는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보단 단점으로 다가오는 포인트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ID5의 경쟁 차종을 국산 전기차로 꼽자면은 아이오닉 5나 아니면은 EV6 그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요 정도 세그먼트, C 세그먼트에 속하거든요. 이 정도 세그먼트의 사실 20인치는 되게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딩이라든지 곡선 구간을 계속 진행을 했을 때 생각보다 롤링도 많이 발생이 되고 하중 이동도 발생이 많이 되고 뭔가 그립력도 드라마틱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운전의 재미를 조금 추구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실망하실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타고 있는 ID5는 쿠페형이잖아요. 보통 쿠페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전도 대부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밤에 막 드라이브 막 자주 가시고 막 노래 들으면서 막 뚜껑 열고 막 이런 드라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되면은 약간 이 성능이 받쳐줘야지 드라이브가 조금 더 즐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ID5는 뭔가 편안하게 탔을 때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처럼 차를 그냥 단순히 이동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출퇴근
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ID5가 쿠페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뒷자리 있잖아요. 2열 공간이 안 좁아요. 그러니까 제가 ID4도 타봤는데 ID4랑 비교했을 때 쿠페 형태는 대부분 여기 헤드룸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ID5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재원상으로도 길이가 ID5가 한 1.5cm 그 정도가 길고, 이건 이제 범퍼 디자인 때문에 달라진 거죠. 그리고 루프도 별 차이가 안 나요. 쿠페 형태인데. 그러니까 디자인을 진짜 잘 뽑아낸 차라는 거죠. 효율과 디자인, 두 마리 토끼를 가지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 두 마리 토끼를 가진 차가 바로 폭스바겐의 ID5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막히는 구간이라서 B 모드로 계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ID5는 회생제동을 별도로 운전자가 단계별로 조절을 할 수 없지만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방에 클러스터에 보시면은 D는 그냥 일반적인 드라이브 모드이고, 여기서 한번 딸깍하면은 B 모드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회생제동을 지원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저 지금 엑셀을 밟았다가 발을 뗐거든요. 얘가 어떨 때는 완전 정차도 지원이 되는데 어쩔 때는 또 완전 정차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약간 됐다 안 됐다 합니다. 아무튼 B모드는 회생제동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드이기 때문에 막히는 구간에서 훨씬 편안합니다. 근데 요즘 전기차들은 조금 뭐 레벨 1, 2, 3, 뭐 아이페달, 뭐 스마트 회생제동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ID5는 별도의 그런 모드가 없어서 그건 살짝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운전자가 조작을 못 하거든요. 그냥 차가 알아서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던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한 조정은 안 돼서 그건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주행하면서 뭔가 조금 더 아쉽다라고 느껴졌던 포인트가, 요즘 전기차들은 가상 사운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ID5는 가상 사운드 날 게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전기차 주행했을 때 느껴지는 힝 요 소리조차도 없습니다.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내가 차를 탄 건가? 뭔가 비행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이것도 단점이자 장점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살짝 소리 나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차가 가는지 안 가는지 감이 안 와요. 너무 조용해서. 그래서 ID5는 기본 트림부터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 용납 못할 게 있죠. 바로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이 시트를 누르게 되면 그냥 열선이거든요. 통풍이 없습니다. 근데 통풍이 없는 대신 또 마사지 시트는 있습니다. 마사지 시트는 이 메모리 시트 안쪽에 보면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사지 시트를 빼고 통풍을 넣어주면 안 되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건 동의합니다. 솔직히 지금 한국 지금 외부 온도가 섭씨 영상 34.5도거든요. 보이세요? 여기 34.5도? 이렇게 더운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스웨이드예요.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겨울에는 따숩고 좋죠. 폭신하고 고급스럽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사실 스웨이드가 나쁩니다. 이게 땀이 배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풍이 있어야 되는데 통풍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열선 튼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등줄기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열선을 튼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열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열선은 이렇게 눌러야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지 대신 통풍이 들어갔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는 운전석뿐만이 아니라 조수석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한국 정서하고 살짝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차라리 통풍을 넣어주지. 그리고 지금 전방에 신호가 걸렸는데 이게 카메라로 담길지 모르겠지만 혹시 엑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보이시나요? 이게 너무 귀여운 게 엑셀 페달은 이렇게 삼각형, 그러니까 영상 재생하기 버튼으로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 패드는 일시정지 이렇게 찍찍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너무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밟으면은 시작,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일시정지. 이런 거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은 이게 무려 12.9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비를 틀었을 때 한눈에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폰 프로젝션을 실행을 시켜놓은 상태이거든요. 애플 카플레이.
근데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인포테인먼트 자체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들어가서 뭐 OTT 서비스라든지 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SNS, 막 웹툰도 볼 수 있게 그런 인포테인먼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ID5는 그러한 기능까지는 없습니다. 내가 뭐 OTT 서비스를 이용해서 뭐 영상을 보고 싶어도 별도로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비에서 그러한 기능이 없어서 내가 사드로 무언가의 그런 액세서리를 달아야지 볼 수 있다는 것도 살짝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터널로 들어온 김에 앰비언트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 크러쉬 패드 아래쪽에 약간 간접등 형식으로 나오고요. 도어 트림에도 은은하게 무드등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야간에서의 감성도 챙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전방에 윈들실드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앞유리와 대시보드 만나는 곳에 이게 라이트, IQ 라이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충전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나의 주행 상황 이런 것들을 라이트로 표시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요? 보통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바꾸면은 촥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바꾼다고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뭔가 전방 차량하고 부딪힐 것 같아 그랬을 때만 빠바박 알려주거나 아니면 충전했을 때 내가 뭐 몇 프로인지 그것들을 라이트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주행 중에는 아무래도 눈부심 그러한 이슈 때문에 별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요 윈들실드 아래쪽에도 라이트가 좌부터 우까지 이어진 게 쭉 나와요. 그래서 ID5는 외장 디자인도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독특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옵션 상태들도 유니크한 매력이 많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저 지금 출근하고 있거든요, 사무실로. 근데 저는 맨날 똑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몇 시간 걸리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내비를 굳이 찍지 않더라도. 근데 전기차만 타면은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한 5분 정도는 빠르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확실히 전기차는 아무래도 즉각 토크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포인트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난폭 운전이라든지 위험하게 운전하진 않아요. 똑같이 운전을 하는데 단지 전기차는 피드백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폭스바겐의 ID5는 원래 24년식이 출시가 되다가 최근에 25년식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옵션들이 변경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음성인식 시스템, 요거는 자연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IDA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인식으로도 부를 수가 있고 아니면 스티어링 휠 우측에 버튼이 있거든요. 요걸 부르면은 알아서 무언가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3일 동안 타보니까 얘가 알아먹을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가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IDA가 따로 있거든요. IDA. 그래서 뭐 환영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고객님을 도와드릴 IDA입니다. 그래서 제한 내용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몇 개가 없더라고요. 연료 절감 주행을 하고 싶어.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연료 절감 주행을 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에코 주행 모드로 설정되었습니다. 뭐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대요. 그 이외에 얘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IDA 사용 정보. 기본 기능은 자연스러운 음성 제어. 정형화된 문구나 문장을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바를 IDA에게 편하게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하나를 켜더라도 에어컨을 21도 1단으로 설정해줘 이래야지 딱 알아들었었는데 지금은 나 더워 하면은 얘가 알아서 바꿔준다는 거죠. 그 정도의 기능이 있는 것 같고 그 이외에는 뭔가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바꿀 수 있는 항목이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사지 시트를 꺼달라고 해볼까요? 제가 지금 마사지 시트를 켜놓은 상태거든요. 마사지 시트 꺼줘. 죄송하지만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거 봐요. 그러니까 얘가 실행할 수 있는 목록들로만 선별해서 운전자가 실행을 해야 됩니다. 조금만 다른 거 말하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음성 제어를 통해 음성 비서 기능이 일시 중지됩니다. 제가 부르지 않더라도 갑자기 네? 부르셨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시끄럽더라고요. 그 음성인식 기능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좋아진 거지 뭔가 타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뭐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까지는 들진 않았습니다. 뉴스 피드? 뉴스를 알려달라고 해볼까요?
오늘의 뉴스 요약해줘. 죄송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다음은 음성 제어를 통해 조작할 수 있는 기능들의 목록입니다. 해당 기능을 말씀하시거나 기능 명칭, 음성 비서 기능. 아이 그만해 스탑! 이런 식이에요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결혼식이에요. 왜 이러는 거야. 취소. 또 간만에 제가 이 AI 음성 인식하고 싸울 뻔했네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총 30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모드 외에도 개인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컬러를 이렇게 투톤으로 또는 3톤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재미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ID5의 클러스터는 ID4처럼 이 스티어링이라고 이게 붙어 있거든요. 붙박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게 뭔가 좀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아, 이거 뭔가 좀 저렴해 보이는데? 아, 이거 좀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계속 또 타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없어집니다. 왜냐면은 주행 중에 봐야 되는 것들이 나의 속도라든지 또 얘는 전기차다 보니까 배터리 게이지랑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뭐 트릭 컴퓨터 이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항목들이 다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 창이 작은 거지 필요한 정보는 다 나오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차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사각지대도 거의 없는 편에 속합니다. 이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차체 사이즈 대비 사이드미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없게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얘가 글라스 루프가 위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열, 그러니까 뒷자리에 탔을 때에도 개방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쿠페 형태라서 리어, 그러니까 후방 시야가 일반적인 SUV들하고 비교하면 살짝 좁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쿠페치고는 후방 시야도 쾌적한 게 ID5의 장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키는 신형 폭스바겐 차들과 동일한 이러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팔걸이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대다수의 차량들은 이 중앙부 센터에 암레스트가 있는데 ID5는 아래쪽에 수납 공간을 만들고 위치를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버스처럼 이렇게 팔걸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나쁘지는 않지만 고급스러운 가는 거리가 살짝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불편하진 않습니다. 팔을 딱 거치할 수는 있으니까요. 아무튼 ID5는 다른 차량들에서 느끼지 못하는 유니크한 독특한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